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로봇 얘기를 하게 될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원서라고 합니다. 로봇 하면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요. 로봇 어디서 보셨어요? 보통 식당에서 보시지 않아요? 그죠? 식당에서도 보이고 공항에 가면 안내하는 로봇도 보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로봇 본 적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로봇 어디서 봤어요? 라고 질문해도 될 정도로 로봇이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로봇이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로봇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선 로봇이 뭘 필요할까? 그리고 여러분이랑 같이 로봇 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로봇은 뭐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시죠? 약간 좀 익숙할 수 있는 로봇의 형태입니다. 뭔가 뭐 특수 작전 하면은 영화 같은 데 나올 법한 로봇이죠. 트랙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위험한 걸 잡을 수 있는 팔도 있습니다. 혹시 로봇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많이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단도 올라가고요. 장애물도 넘고 약간 삐끗했지만 네, 올라가서 뒤로 돌아서 뭘 할까요? 어이구야. 네. 혹시 백덤블링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못하는데 이렇게 로봇이 정해진 계획된 환경과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은 사람을 좀 능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난 현장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재난 로봇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 뭘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기 위험한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생각했을 때 화재 위험, 뭔진 잘 모르겠지만 좀 위험해 보이죠? 이런 방사선 위험, 그 다음에 붕괴 위험, 그리고 너무 무거운 장애물이 무너져 있을 때 이런 고하중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안전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나 대신 로봇이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런 때에 로봇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거,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간이 로봇을 땡땡하며 인간이 로봇을 통해 상황을 땡땡하고 땡땡하길 원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 로봇의 무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모르시겠죠? 한 군데는 체르노빌이고요. 두 번째는 후쿠시마입니다. 아, 하신 분 있었는데 대충 느낌 오시죠? 참 아쉬운 안타까운 사건인데 체르노빌과 같은 때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인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어떤 실수와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였고, 후쿠시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사고였죠. 그래서 체르노빌 때는 방사선과 로봇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봇들이 투입이 됐는데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고 전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나봇을 입고 나는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험한 곳에 진입해야 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옆나라 후쿠시마에서 로봇이 투입된 영상이고 사진이고,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문을 열고 로봇이 진입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 수많은 로봇들이 죽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앞에 제가 던져드렸던 인간이 로봇을 조종하고 로봇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조이스틱을 들고 게임하듯이 로봇을 조종하고요.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조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랑 가까운 미래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로봇이 상황을 땡땡하고 인간이 땡땡하면 로봇이 땡땡하길 원한다. 뭔가 좀 더 로봇 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상황을 인지하고 그렇지만 인간이 결정하면 로봇이 행동하길 원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게추가 많이 로봇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미국에서 달파 서브테라닌 챌린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로봇이
이동을 하면서 그 안에 동굴같이 생긴 곳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보여주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로봇이 발견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화면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뭐가 있죠? 네, 로봇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정해진, 예를 들면 이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한 어떤 물질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정해진 거를 로봇이 발견하면 제가 탐사해봤는데 여기에 이게 있네요 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에서 백덤블링하는 로봇을 개발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뭐 들어보셨죠? 댕댕이 로봇, 스팟 로봇의 문을 만났습니다. 로봇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문이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좀 전에 패드로 눌러주면 로봇이 팔을 예술적으로 꺾습니다. 다리를 하나 걸쳐놓고요. 팔을 꺾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 사람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이게 댐퍼가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힘을 계속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로봇 공학자한테는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람이 어떤 건지 결정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재난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그 상황을 다 예측하고 규칙을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인지하는 데 로봇이 큰 역할을 하고 인간이 결정하면 로봇이 그 결정대로 행동해 주길 원하는 거죠. 자,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제 빠르게 읽겠습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있는 재난 현장에서 로봇은 건물의 내부 구조 및 상태, 사상자 위치를 파악했다. 현장 본부는 붕괴 위험 및 부상자 위치를 고려해서 구조팀의 진입 경로를 설정하고 로봇은 경로상 존재하는 고중량 장애물을 제거 및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로봇은 설정된 경로상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물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거하고 본부로 복귀하였다. 이런 하나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같이 얘기했던 세 가지 토픽이 있는데요. 상황을 인지하고 인간이 결정하고 로봇이 행동하는 거를 대입해보면 로봇은 건물의 내부 구조와 사상자 위치를 파악해서 사람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바탕으로 구조팀의 진입 경로, 일단 이거부터 결정이죠. 사람이 들어갈지 로봇이 들어갈지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이거를 제거하고 복귀하는 것으로 로봇의 역할을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로봇이 행동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상황을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결정하는 거, 로봇이 그대로 행동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센서, 통신, 유저 인터페이스, 이동, 조작, 제어 이런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센서는 우리 눈과 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통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오늘 사이언스 슬램디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들으셨죠? 선생님을 통해서 들으셨거나 선생님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어때요?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근데 선생님이 눈앞에 없다 하면 어떻게 공지를 하셨을까요? 방송실에서 하셨겠죠?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대고 오늘 슬램디 행사가 있으니 참여할 사람은 참여 바랍니다. 혹은 이제 참여하세요 라고 이제 하셨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결정하셨죠?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듣고 오는데 이 과정도 통신입니다. 사람이 뭔가 판단을 내리려면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공간에 대해서 3D로 스캔을 한번 해본 겁니다.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만약에 이 구조를 대충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곳의 온도가 높다 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진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 어디죠? 네, 가오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느 날 가오고등학교에서 방사선 마크가 그려진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대피를 했고요. 이 방사선 마크가 있는 물체가 또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현장에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한번 출동을 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바퀴가 달린 로봇도 있고요, 팔이 달린 로봇도 있고, 트랙도 있고, 댕댕이도 있고, 이런 이제 바퀴 달린 물류 로봇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통신을 위한 노드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부터 가면 좋을까요?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좋습니다. 나중에 꼭 로봇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우리는 상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일단 외곽 순찰을 할 수 있는 로봇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외곽의 이상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통신이 돼야죠.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로봇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무전기 차지 않고 현장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봇도 통신 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봇들이 이상이 없으면 통신 노드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이제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커버리지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투입을 합니다. 자, 편의상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1층 그리고 창고 그리고 2층 이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로봇을 그에 맞게 각각 한번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생긴 로봇을 넣고 2층 이상에는 아무래도 계단을 올라가야 될 테니까 댕댕이 로봇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등은 어떤 게 이제 땅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넓은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랙형 로봇을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댕댕이 로봇이 순찰을 했는데요. 봤을 때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층에 들어갔던 이 로봇이 순찰을 해봤는데 이것은 이 초록색은 이제 방사선 레벨을 잴 수 있는 센서가 같이 부착돼 있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빨간색이 표현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공간 안에서 이 부분에 의심물체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암스트롱이라는 저희의 힘이 센 로봇이 출동을 해서 이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 발표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로봇 공학자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요, 개발도 하고 제작도 하고 실험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설계도 하고 코딩도 하고 만들고 실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동차는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로봇은 아직까지도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에 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희 연구원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입니다. 저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무시무시한 거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안전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안전한 로봇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